김기환입니다. 먼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생물산업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특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최근에 생물학 분야뿐만 아니라 공학 분야가 발전하면서 두 학문의 이론이 접목된 신기술 분야가 이제 탄생을 하고, 따라서 기존에 저희가 의료용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아까 송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인공장기, 또 스킨 분야, 이런 대표적으로 인공장기 분야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 소위 우리가 NT라고 하는 나노테크놀로지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분야가 최근 들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제품, 생물산업기술 제품들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쪽에서 가장 신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관련 페이턴트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고되어 있고, 또 시작도 제일 먼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FDA 내에 센터 포 디바이스 이노베이션 센터 CDRH라고 하는 평가 조직이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 리엔트리 팀을 구성해서 이러한 첨단 제품에 대한 이벨레이션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티슈 엔지니어링을 이용한 제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슈 엔지니어드 메디컬 디바이스, 이것은 이제 제가 조금 용어를 약간 번역한 경우인데, 보통 템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슈 엔지니어드 메디컬 프로덕트에서 여기에는 크게 이제 미국 쪽에서도 CDER과 CDRH 양쪽 조직에서 관련 분야의 보더라이를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디바이스 쪽만 국가에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기존의 우리 일반적인 디바이스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것이, 살아있는 대체 보형물을 만들어서 형성시키는 하나의 새로운 장기 개념이 된다는 게 하나의 차별적인 것이 되겠고, 이 제품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로서는 크게 살아있는 티슈, 또한 바이오 폴리머, 또한 바이오 액티브 컴포넌트들, 생체 활성 물질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띈다는 게 기존 제품과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스킨, 그다음에 본, 리버, 그다음에 판크레이스 같은 조직들이 되겠고, 이것들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공정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차별성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디바이스나 아니면 드럭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특정한 질병을 가진 환자의 공략이 임플란트 돼가지고 아주 영구적으로 또는 아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가능한 부위가 되겠는데, 크게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는 부위는 뼈라든지 간, 그다음에 연골, 그다음에 각종 내장기관들, 그다음에 요도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의 예로서 이것은 이제 콘드로사이트 셀 컬처를 해서 아티피셜 카틀리지를 형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최근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제품, 생명산업기술 제품으로 서발받은 너마그라프트라는 하나의 아티피셜 스킨이 되겠고, ATS사에서 개발해서 현재 시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이러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은, 이것은 2001년도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저희 한국의료연구협동조합의 자료를 참고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전체 의료기기 시장이 약 전 세계적으로 300조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조직공학적 제품이 약 60조 원으로 차지할 걸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마켓 쉐어는 지금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한 3년마다 더블링 된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시장 규모 자체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은, 이러한 제품이 개발되면서 속도로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런 분야는 지금 조직공학 분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에서 98년도부터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NIH에서 처음 600만 불을 지원을 시작이 되어서 현재 94년, 98년, 2005년까지 민간 부분에서도 엄청난 양의 그 펀드를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분야는 현재 그 스킨, 보험, 그 다음에 그 심장 판막 분야 등에 이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찬가지로 뭐 영국이나 일본도 민간뿐만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과연 어떤 제품의 바운더리 그리고 어떤 기술의 범위까지 이러한 제품을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의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그 오토제닉한, 그러니까 오토그래프트 또는 알로그래프트, 그 다음에 지노그래프트, 이것뿐만 아니고 거기로 상수된 전체 오간까지 전부 그 관리 대상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걸로 돼 있고, 그 지노그래프트 같은 경우는 현재도 그 디바이스로 그래서 관리되는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크게 논할 거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오토그래프트와 알로그래프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체세포 유전자 치료법 분야도 이 제품군에 포함된다고 보고되어 있고, 또한 그 셀이 없는 단순한 그 바이오폴리머 혹은 바이오머티리얼을 이식하는 기술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미국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FDA, 그 CDRH에서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신제품들에 대한 관리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규격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미국 같은 경우는 97년도부터 그 미국 ASTM F4 디비전 4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기준 규격을 개발을 시작을 한 걸로 보고되어 있고, 결국 이런 규격들이 예상으로는 그 국제기업인 그 ISO 혹은 이와 유사한 다른 연관된 기구와 연관이 돼서 그런 포괄 규격이 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지금 여태까지 그 ASTM 디비전 4에서 나온 그 드래프트 내용이 되겠는데,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스캐폴드 이벨리에이션 분야하고, 하나는 셀과 그것의 프로세싱 분야가 되겠는데, 첫 번째 스캐폴드에 대해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이벨리에이션을 하는가가 하나의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캐폴드의 정의를 이 사람들이 내리기로는 어떠한 티슈 엔지니어 메디컬 프로덕이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또 어떤 생체 활성 물질들, 바이오몰레큘이라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세포를 딜리버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스캐폴드가 얼마만큼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된다고 이제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럼 이런 성능적인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물론 해야 되지만은 그 이전에 여기서는 용어 선택을 safe functionality라는 용어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뒷받침하면서 거기에 따른 safety도 분명히 보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기본 대전제 하에서 이런 테스트 메서드를 설정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런 세이프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통칭 우리가 바이오 컴패티빌리티라고 하는 일련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디바이스를 구성하는 머티리얼 뿐만 아니고 전체 완성품, 제품에 대한 바이오로지컬 테스트를 보증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스캐폴드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제작 방법에 대한 이벨리에이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원자재, 서브스트레이트의 오리진, 그리고 어떠한 공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최종 제품의 몰폴로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여기에 대한 이벨리에이션 하나의 팩터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컴퍼레션과 제작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스캐폴드를 구성할 때 이런 바이오폴리머, 콜라겐이라든지 일라스틴 또는 기타 다른 바이오폴리머들을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최근 우리가 BSE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면서 애니멀 소스인 경우에 애니멀 오리진,
그리고 혹은 어떠한 솔루션 메소드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다른 기타 내추럴 폴리머가 아닌 신세릭 폴리머를 사용했을 경우는 폴리머 자체의 서머플라스틱, 서머 세팅, 아니면 솔벤트 디솔루션 베이스 프로세싱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그것을 검증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이외에도 제품 스케이프홀드 제품 자체의 보관 조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발효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에서 발효를 하고 제품을 보관했을 때 당초에 디자인했던 원했던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걸로 인한 세이프티가 변형되지 않는가도 검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이프홀더 중에서 이제 포를 갖는다거나 이런 특성이 있는 스케이프홀더의 경우에는 포 사이즈 혹은 포 사이즈가 과연 스팅하고자 하는 셀이나 이런 거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외관적인 서비스 에어리아가 어떻게 되는지도 검증 대상의 팩터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스케이프홀드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이프티 못지않게 어떤 미케니컬 프로퍼티가 될 수 있는데, 크게 스케이프홀드의 경우에는 텐션 스트렝스, 또 컴프레시브 스트렝스가 점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스케이프홀드가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오르간이나 이런 티슈를 형성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디그레데이션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특성을 고려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자기가 예상하는 기간 동안에 정확한 쉐입을, 3디멘션 쉐입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기간 이후에 완벽하게 디그레이션 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비트로 테스트, 인비버 테스트를 거쳐서 그것을 입증하게 되어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어떤 디그레이션 레이시 어떤 자기가 예상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조건 하에서 그 레이시 정말 실제로 일치하는가가 검증되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한 스케이프홀 자체가 필름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필름에 대한 퍼미어빌리티도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스케이프홀드의 머티리얼 성질 자체라든지 아니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스케이프홀드의 서비스 캐릭터라이제이션도 수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 드래프트로서 이제 셀이나 티슈 프로세싱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조건인데, 전제로 하면은 사실 이런 테마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프로시저는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ASTM이나 이런 US FDA 쪽에서 보면은 그것은 각 나라의 현실이나 아니면은 그런 개발한 컴퍼니의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대전제만 해주는 거고, 아직 실제적인 디테일한 프로토콜은 없기 때문에 이런 스코프 위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프로세싱 쪽에서는 전체적인 스코프는 공정 자체 아니면 분석 방법, 생산, 퀄리티 어슈어런스에 대한 것을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셀이나 티슈의 소스 혹은 그것을 어떻게 채취하는가 하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완성된 미국 FDA의 Good Tissue Practice, 그다음에 제조자의 공장의 퍼실리티, 그다음에 보관 조건,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송할 것인지, 그리고 판매될 것인지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셀이나 티슈의 대상은 앞에 스케이프홀드 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토그래프트, 알로그래프트, 지노그래프트, 또 하나 추가된다면 제네티컬리 모디파이드 포맷도 이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이러한 티슈 엔지니어드 메디컬 프로덕트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세릭 폴리머, 내추럴 폴리머 혹은 그거에 조합된 상태와 포뮬레이션 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다음 슬라이드. 퍼슬리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떠한 원자재의 반입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의 인스펙션 절차, 그것의 보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인포메이션을 축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각 머티리얼 리스크 레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가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퀄리티 컨트롤을 위한 시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티슈 컬처 컴포넌트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는 티슈 컬처에 사용되는 모든 미디어나 반응물들은 기본적으로 GMP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생산된 회사의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런 대충 이런 것들이 애니멀 소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생물학적인 위험도 팩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 HPV, HCV,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하나의 타겟이 되고 있고, 또한 최근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과목병 발생 인자들, 또한 기타 엔도톡신이나 마이코플라스마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반드시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못지않게 공정을 어떤 곳에서 하느냐도 상당히 환경적인 측면인데, 그것을 어떤 이퀴먼트로 어떻게 프로세싱을 하는지에 대한 이것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걸 요구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이제 클린룸 클래시피케이션 보고에 한 100 레벨까지 메인테인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파트는 이제 도너 스크리닝이 되겠는데, 그게 이제 두 파트로 휴먼 소스와 애니멀 소스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휴먼 소스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대한 디지즈가 없다는 그러한 이제 그걸 컨퍼메이션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애니멀인 경우에는 동물로 인해서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제 BSE 같은 경우 하나 예가 되는데,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는 거를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걸 위해서 만약 그런 위험군이 있는 지역에 생산이 되는 것이라면은 그거에 대한 그런 것이 없다는 그런 어떤 서티피케이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큐먼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은 이제 셀 앤 티슈 캐릭터라이제이션,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하고 공정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이것은 이제 미국 FDA인 경우에는 트레이닝원 CFR에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CGMP에 따른 관련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이틀은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 앤 패브리케이션 오브 티슈 앤 메디컬 프로덕트인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요구받고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Aseptic Processing of Healthcare Products, ISOCD 1340-2라는 이런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2000년도 작년에 이제 이런 미국 FDA에서 휴먼 셀, 티슈 앤 셀룰러 앤 티슈 베이스 프로덕트에 대한 관련 규정이 이제 시리얼하게 개발되다가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보고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트레이닝 CFR 파트 1271번에 이제 완전히 수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Establishment, Registration and Listing으로 되어 있고, 과거에 97년도에 만들어진 규정인 Regulatory Approach to Tissue and Cells, 이것이 허용되다가 이제 이것이 완성이 되는 이런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은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98년도에 완성된 파트로서, 이것은 휴먼 셀룰러 티슈 베이스드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지켜야 될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DA에다가 제조시설 등록 및 제품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것을 Registration Purpose Rule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99년도 9월에 완성한 룰인 Donor Stability Purpose Rule이라고 해서 이러한 티슈 관련 제품의 공유자의 세포 또는 조직이 감염 여부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다음. 이것이 이제 2000년도 1월 달에 완성된 소위 말하는 우리가 GTP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인체 세포나 조직을 이용한 생명공학 제품과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조 방법,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룰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 GTP를 제정한 목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세포를 공유하는 사람과 그 제조에 사용된 조직이 어떠한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또한 그 제조에 사용된 세포나 조직이 과정 중에서 오염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제조에 사용된 세포나 조직이 제조 과정 중에서 기능적인 손상이나 특성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 GTP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주요 내용은 제조 공정과 GTP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그 품질 관리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적절한 이러한 제품 생산에 관련된 조직 구조하고 인력이 얼마만큼 유지되는지, 또한 시설이나 장비, 환경이 유지되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그 퀄리티 컨트롤하고 어슈런스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지, 또한 그런 어떤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적합한 저장이나 보관에 관한 관련된 규정을 비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고, 다음 슬라이드. 또한 모든 기록의 보관 관리,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을 판매했을 때 어떤 컴플레인이 나온 경우에 그런 파일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고, 또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제품을 추적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절차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그 인체 세포나 조직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제조자에게 이 룰이 다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모든 부작용을 그때그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한 그 제품이 어떤 생산 과정 중에 어떤 업그레이드 된다든가 해서 어떤 제품 자체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규정에 적합한 모든 표시사항,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메디컬 디바이스나 아니면은 바이오로지컬 프로덕트로 승인받아야 할 경우 이 GTP 프로토콜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국 FDA랄지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 KFDA의 승인 절차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은 지금 세계 각국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제품으로서 인정을 하고 이제 판매 허가를 심사 중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주인 경우에는 TGA, 캐나다인 경우는 헬스 프로텍션 브랜치 인바이러멘트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허가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다음 슬라이드. 유럽인 경우는 지금 유러피안 커미션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현재 각국마다 의견이 조금씩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EU 차원에서는 아직 공통적으로 어떤 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개별 국가별로 어떤 규정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경우도 후생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알로그라프트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지금 디바이스로 관리를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품들을 그러니까 디바이스에서 평가하는 요소가 어떤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미국 FDA 경우하고 AST의 경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적인 조직의 채취 과정, 세포의 분리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컬처하는 과정, 또한 스캐폴드를 합성하고 가공하는 과정, 그리고 스캐폴드와 셀을 퓨전시키는, 그러니까 시딩하는 이런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컬처하면서 조직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및 최종 이식하는 과정도 분명히 이벨레이션 되는 대상 팩터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당연하겠지만 전체 셀의 소스, 그리고 소스를 어떻게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하나의 이벨레이션 팩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이제 전반적인 스킨인데, 이것은 완전히 정차원에서 컨펌된 건 아니고, 하나의 드라이브 트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요런 사업을 갖고 지금 예산 확보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희 여기 평가부를 언급을 했지만은, 현재 지금 청에는 지금 이런 생명산업 제품에 대한 태스크 포스팅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바이스냐 아니면 드러그냐 이렇게 이벨레이션 할 수 있는 만큼 아직 깨끗하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의 드래프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디바이스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이벨레이션 툴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청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자체 사업뿐만 아니고 이 외부 용역 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산학용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티슈 엔지니어드 프로덕트에 대한 각 부분, 여러 가지 스킨, 카트리지, 본,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용어의 표준화라든지 아니면 구조적 기능 평가 분야, 재료 평가 아니면 그 세포 기능 평가나 일반인이 앉아서 평가에 대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구체적인 그 지금 현재 그 많이 문의가 오는 부분이 이제 그 이것이 디바이스냐 드롭이냐 어떤 식으로 허가를 봐야 되느냐 문의가 많이 오는데 지금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제품별로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제품이 이제 허가 시청이 들어오면 태스크포스 팀의 전체 리뷰를 하니까 거기서 아마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식의 전차를 발굴하는 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